가슴 설레는 화려한 외출. 나를 돋보이게 하는 의상 키워드는 바로 의류 소재. 여성스러움을 강조하고 싶다면 속이 비치는 레이스 룩이 대세. 활동적인 야외 활동을 할 때 몸매가 돋보이는 편안한 패션을 연출하고 싶다면 편성물에 도전. 독특한 패션으로 하이라이트를 받고 싶다면 뻣뻣한 펠트 옷감에 주목해야 한다. 옷감의 종류에 따라 실루엣이 달라지는 만큼 진정한 패션 종결자라면 반드시 갖춰야 하는 의류 소재 지식. 지금부터 의류 소재에 의해 강의해서 알아보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학기에 여러분과 의류 소재의 이해를 같이 공부할 조성교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한 학기를 지났습니다. 지난 학기에 여러분들과 패션과 문화라는 교과목에서 같이 공부를 했었죠. 여러분들이 한 학기 동안 공부한 좋은 습관을 그대로 잘 이어서 이번 학기에도 좋은 성적을 거두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통 일상생활에서 아주 기본이라고 볼 수 있는 의식주 중에 하나인 의복, 이 옷을 만드는 그 소재에 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의복을 선택할 때 디자인이라든지 색상이라든지 또는 가격과 같은 것을 선택을 할 때 주의를 하게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소재입니다. 그래서 이 의류 소재의 이해라는 교과목에서는 의복을 구성하고 있는 소재에 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한 학기 동안 이어질 강의의 내용을 보면은 이 소재라는 것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의복을 만드는 옷감입니다. 그러나 이 옷감을 만드는 데는 옷감 외에 실이 있고 그 전 단계인 섬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의류 소재라고 얘기하면 섬유라든지 실이라든지 옷감을 통틀어서 얘기하게 되는데 반드시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옷감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겠고, 이 옷감의 구성이라든지 옷감이 가져야 될 성능, 그리고 옷감의 종류인 직물, 편성물, 그리고 부직포나 펠트, 그 외에 기타 옷감으로 나누어서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이러한 옷감들을 비롯한 여러 가지 소재들 중에서 최근에 새롭게 개발된 새로운 의류 소재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러한 소재들, 다시 말해서 전체 섬유 제품들을 어떻게 우리가 성능을 측정할 것인지 하는 그 측정 방법이라든지 그 측정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공부하게 되죠. 자, 이러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그 의류 기사라든지 관련된 자격증 시험을 보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옷감을 만드는 기본 원료라고 볼 수 있는 섬유의 성질, 그리고 섬유의 종류들 중에서 천연 섬유냐, 인조 섬유냐로 나누어서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옷감하고 섬유 사이에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실에 대해서, 실의 제조라든지 실의 특성이라든지 실의 그리고 종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의류 소재의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옷감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학습 내용은 먼저 옷감의 구성에서는 실로 만든 옷감과 섬유로부터 직접 만든 옷감, 그리고 원료 중합체로 바로 만든 옷감 등에 대해 학습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옷감의 성능에 대한 내용이 이어지는데요. 외관과 내구성 및 쾌적성과 관리의 편의성 등에 대해 학습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화면에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을 두 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옷감의 구성과 그리고 옷감의 성능으로 나누어 보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복의 소재로 섬유 제품을 총칭할 때는 텍스타일즈라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텍스타일즈라는 용어는 전체 섬유 제품을 가리키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패브릭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옷감이라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흔히 사전에 보면 패브릭을 직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옷감 안에는 직물도 있지만 여러분들도 사용하고 있는 의복 중에 스웨터라는 편성물도 있고
또 가죽이나 모피도 옷감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죠. 따라서 이 패브릭이라는 것은 굉장히 넓은 의미이기 때문에 직물 외에 편성물이라든지 레이스라든지 가죽이라든지 인조, 모피 같은 것을 모두 포함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좁은 의미의 직물이라고 얘기할 때는 오븐 패브릭이라는 이러한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 옷감의 구성이라든지 또 옷감의 성능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항상 여러분들이 어떤 단원의 학습을 하기 전에 그 단원에서 나오고 있는 용어들을 정리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학습 내용을 이해하는데 훨씬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에서 이번 시간에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용어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물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옷감으로 실을 가로, 세로로 엮어서 만든 것입니다. 편성물은 바늘을 사용해 한 올 또는 여러 올의 실로 고리를 만들어 얽어 만든 옷감입니다. 펠트는 양모의 추경성에 의해 만든 옷감으로 양모 톱이나 양모 혼방 섬유층을 열, 알칼리 등을 가해 마찰시키면 섬유가 서로 얽히게 되는 성질로 만들어집니다. 부직포는 짜여지지 않은 옷감이라는 뜻으로 짧은 섬유를 얇은 시트 모양으로 만들어 접착제나 열로 엉키게 하여 만든 것입니다. 드레이프성은 옷의 겉모양을 이루거나 자연스러운 곡선을 나타낼 수 있는 옷감의 특성이 드레이프성입니다. 필링성은 옷감에서 섬유나 실이 빠져나와 표면에 뭉치는 것을 말합니다. 매추성은 방추성과 같은 개념으로 옷감이 구김에 견딘다는 의미로 잘 구겨지지 않는 성질을 의미합니다. 발수성은 옷감의 표면에서 물이 스며들지 않고 구르는 성질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 어려운 용어들이 좀 등장하고 있죠?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차츰 이러한 용어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재를 읽고 강의를 듣고 하면은 훨씬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 옷감의 구성이라는 부분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옷감이라는 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자,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보죠. 자, 여기에서 지금 옷감, 다시 말해서 패브릭이라는 것은 옷감이 실로 구성되어 있거나 섬유로 구성되어 있거나 하는데 바로 이 전체를 우리가 옷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지금 이쪽 부분은 뭔가 이쪽 부분에 비해서 염색이 되어 있기도 하고 형태가 나타나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짜여진 그대로의 옷감을 생지라는 용어를 씁니다. 흔히 가공전 옷감 또는 그레이 패브릭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쪽은 직기에서 나온 그대로 상태의 옷감이지만 이 반대편에 있는 것은 가공된 옷감으로 염색이 되고 우리가 사용하기 편리하게 처리된 옷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옷감에서 실을 한 가닥 뽑아 보았습니다. 이 실을 보면은 지금 이 직물에서는 이런 방향의 실도 있지만 이런 방향의 실이 엮어져서 옷감이 만들어졌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고 여기에서 실 한 가닥을 보면 이 실은 여기에 여러 가닥의 섬유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확대경의 형태를 둔 것은 이 옷감에서 실 한 가닥을 뽑아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 실을 이루고 있는 게 섬유. 섬유가 실이 되고 실이 옷감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의류 소재라고 얘기했을 때는 바로 이 옷감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느냐를 잘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옷감이라는 것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라고 생각할 때 옷감을 만드는 전 단계가 바로 여러 가지 상태로 되어 있는데 가장 많이 쓰여지는 게 실입니다. 그래서 실로 만든 옷감이 우리 주변에서 가장 많습니다. 대부분의 옷감은 실로 만들어지고 구성 방법은 실을 짠다, 즉 재직을 한다. 그 다음에 실을 편성을 한다. 흔히 우리가 니트라고 하는 것과 서로 매거나 또는 얽어서 또는 닦기를 통해서 옷감을 만들게 됩니다.
자, 실로 만든 옷감 외에도 여러 가지 형태의 옷감이 있는데, 자, 우리 그럼 같이 실제로 옷감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 실로 되어 있는 옷감과 섬유로 되어 있는 옷감이 어떻게 다른지 실물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서 볼 때 제일 이쪽에 있는 옷감이 바로 실로 만들어진 옷감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깅엄이라는 옷감인데, 자, 이 옷감을 우리가 이렇게 세워놓고 보면 중간에 실로 이루어진 결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가에 보면은 아주 가느다란 실의 형태가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죠. 이것이 바로 실로 만들어진 옷감, 즉 오븐 패브릭인 직물입니다. 자, 여기에 비해서 똑같이 실로 만들어져 있지만 이 옷감은 어떨까요? 이 옷감은 앞서 우리가 본 것보다 훨씬 부드러운 형태의 옷감입니다. 자, 이 옷감을 보면 지금 가의 부분이 좀 이렇게 말려 들어가 있는데, 이 옷감은 흔히 우리가 저지라고도 얘기하는 니트, 즉 편성물입니다. 이와 같은 옷감의 특성을 보면 직물에 비해서 훨씬 부드럽고 이렇게 도았을 때 늘어지는 이런 형태를 갖게 되는 옷감입니다. 자, 이러한 옷감에 비해서 또 새로운 형태의 옷감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이 옷감은 상당히 비쳐 보이면서 실로 이루어져 있지만 좀 전에 보았던 편성물과는 또 다른 형태의 옷감입니다. 자, 중간중간에 실이 보이지만 상당히 그 공간이 있는 이런 옷감이라고 볼 수 있어서 이것을 우리가 편성물 중에서는 경편성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실이 보이죠? 그러나 이와 같은 것은 바로 옷감 중에서도 섬유에서 바로 만들어진 옷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이 옷감을 지금 보면은 여기서 지금 굉장히 불투명하게 나타나 있는 이것들이 실이 아니라 섬유에서 이루어진 이런 옷감들입니다. 자, 그러면 펠트에 이어서 한 가지 더 보도록 하죠. 자, 이 옷감도 마찬가지로 섬유에서 바로 만든 옷감인데 여러분들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옷감입니다. 바로 종이와 유사한 형태지만 이것을 우리가 짜여지지 않았다는 의미로 부직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서 보면 가느다란 섬유들이 서로 엉겨 붙어서 옷감을 이룬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좀 전에 보았던 펠트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실 만들지 않고 섬유에서 바로 만들어진 옷감입니다. 따라서 옷감 표면에서 보면 실이 아닌 섬유의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옷감을 만들기 전 단계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우리가 실로 만든 옷감, 섬유로 만든 옷감, 그리고 원료 중합체로부터 만든 이런 옷감들이 있는데, 이와 같은 여러 가지 형태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바로 실로 만들어진 옷감입니다. 그래서 실로 만들어진 옷감을 우리가 짜여졌다는 의미에서 오븐 패브릭이라고 얘기하고, 실로 만든 옷감은 실을 가로 세로로 엮어서 짜는 직물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실을 고리로 연결하는 편성물, 그리고 우리가 앞서 보았던 레이스 같은 이런 종류들이 모두 실로 만들어진 옷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실로 만들어진 직물이 어떤 옷감으로서의 특성을 갖게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물의 특성을 보죠. 직물이라는 것은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경사와 위사라는 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각으로 엮어져서 옷감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실의 교차로 인한 결이 있습니다. 이것이 직물의 특성인데, 여러분들 교재의 17쪽에 보면은 여러 가지 옷감의 구성 방법과 특징을 표로 정리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서 다시 확인을 하고 여기서는 직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실의 교차 방법에 따라서 무늬가 달라지는데, 바로 이 실의 교차 방법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직물의 조직이라는 겁니다. 자, 이 용어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리고 이 직물의 특성 중에 하나는 직물을 커팅을 했을 때 가장자리 부분에서 올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의복을 제작할 때 솔기 처리가 따로 필요하다는 것이 직물의 특성입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직물이 실로 만들어지는데 경사위사가 어떤 구조로 만들어지는지, 자, 직물에 우리가 재직되는 원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우리가 재직의 원리라고 얘기했을 때는 바로 앞서 말씀드린 경사와 위사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지금 있는 이 장치는 경사와 경사 사이로 위사를 운반해주는
북이라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볼 때, 자, 여기 지금 세워져 있는 이 빨간 실을 위에서 본 경사가 되겠죠. 이 경사 사이로 위사가 통과해서 직물을 만든다. 다시 말해서 직물이라는 것은 두 가지 실이 직각으로 얽어지면서 직물을 만든다 해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할 재직의 과정을 바로 보게 되는데 세워져 있는 경사와 옆으로 엮어진 위사가 교차하면서 직물을 만들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직물이라는 것은 바로 전 단계가 실입니다. 그런데 직물만 전 단계가 실이냐? 앞서 본 편성물도 직물에 이어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알려져 있는 니트 또는 니티드 패브릭이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실이 앞서 본 직물은 경사위사가 직각으로 얽어져 있는 데 비해서 바로 이 편성물은 한 올이나 여러 올의 실이 고리를 만들면서 얽혀져서 옷감을 만들게 됩니다. 따라서 실이 교차된 거에 비해서 상당히 부드러운 이런 특성을 갖게 되는데 그러면 이 실이 한 가닥으로 이루어져 있느냐 여러 가닥의 실이 얽혀져 있느냐에 따라서 위편성물과 경편성물로 구분이 됩니다. 또한 이 편성물이라는 것은 직물에 비해서 고리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 자체가 부드럽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편성물에 있어서 경편성물과 위편성물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화면에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볼 때 위편성물의 구조를 보면은 여러 개의 코가 옆으로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대바늘뜨기라는 뜨개질을 아실 겁니다. 한 가닥의 실이 좌우로 코를 만들면서 만들어지는데 대바늘뜨기의 원리가 위편성물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오른쪽에 있는 이 경편성물이라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닥의 실이 서로 얽혀지는데 보통 우리가 크로셰 레이스라 그래서 코바늘뜨기의 원리와 상당히 비슷합니다. 자, 지금 외관으로 볼 때 위편성물은 흔히 우리가 보통 보는 메리아스 뜨기라는 형태이지만 경편성물의 경우에는 흔히 우리가 란제리라든지 트리코라고 알려져 있는 이런 편성물로 된 것을 경편성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경편성물과 위편성물이라는 이런 니트로 된 의복의 경우에 있어서는 아주 다양한 형태의 옷감을 얻을 수가 있는데 세 번째로는 바로 실로 만들어진 옷감에서 레이스가 있습니다. 레이스도 한 올이나 여러 올의 실을 서로 매든지 또는 우리가 예전에 여러 개의 실을 매듭을 짓듯이 엮어서 만드는 것들이 바로 레이스입니다. 이 레이스의 형태를 우리 화면에서 한번 같이 보죠. 자, 여러분들 이런 거 손뜨개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경편성물의 원리라고 볼 수 있는 크로셰 레이스라는 뜨기인데 이 경우에는 한 올의 실이 좌우로 본다기보다는 상하로 움직이면서 옷감을 만들어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도 여러 가지 형태의 레이스 형태를 볼 수가 있는데 이 다양한 레이스가 바로 옷감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근래에 아주 독특한 디자인을 하는 이런 디자이너들은 의복 전체를 레이스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레이스는 의복에 부분적으로 장식을 한다든지 또는 아주 다공성이기 때문에 직물과 레이스를 겹쳐서 독특한 효과를 내는 이런 소재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비해서 우리가 또 하나 실로 만들어진 옷감 중에 브레이드라든지 또는 네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네트는 그대로 망이라는 뜻이 되겠는데 브레이드는 우리가 차후에 자세한 브레이드의 형태를 보도록 하겠지만 주로 끈이라든지 또는 테이프를 만들다든지 하는 이런 원리들이 바로 브레이드 또는 네트입니다. 실을 여러 가지 엮어서 또는 따서 만들기 때문에 상당히 다공성이고 레이스와 마찬가지로 의류의 부분 장식이라든지 그물 등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실로 만들어진 이런 의복 외에, 옷감 외에 앞서 우리가 실제 보았던 부직포 같은 것은 바로 섬유로부터 직접 만든 옷감입니다. 자, 그러면 실로 만들어진 옷감과 섬유로부터 만들어진 옷감에는 어떤 차이가 있겠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섬유로부터 만들어진 옷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우리가 보았던 두꺼운 검은색의 옷감이 바로 펠트라는 옷감인데 이것은 섬유로부터 바로 된 옷감입니다. 중요한 것은 섬유가 실 만들고 그 실로 만들어진 옷감이 일반적인 데 비해서 이 섬유로부터 직접 만든 옷감은 섬유 상태에서 바로 만들었기 때문에 실에 결이 없고 그리고 축융이라든지 접착이라든지 또는 연륜착에 의해서 옷감을 만들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새로운 용어가 하나 나왔는데 바로 축융이라는 용어인데 양모 섬유가 가지고 있는 스케일이라는 이런 형태 때문에 스케일이 엉겨 붙게 되면 바로 축융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머리카락이 서로 막 엉겨 붙은 이런 경험을 한 경우가 있을 텐데 머리를 감을 때 우리가 잘못해서 머리를 길이 방향으로 잘 손질하지 않으면 엉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바로 우리가 일종의 축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옷감을 양모 섬유의 스케일에 의해서 만들 때 우리가 이것을 펠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양모 톱이라든지 양모와 다른 섬유와의 혼방품으로 가지고 우리가 옷감을 만들 때 바로 펠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비교적 직물에 비해서는 상당히 뻣뻣하고 그리고 일반 의복용보다는 자, 여러분들 주변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펠트는 깔개 같은 종류들입니다. 그리고 모자의 원료가 되는 것이 펠트가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섬유로 바로 만든 옷감에 앞서 우리가 보았던 짜여지지 않은 옷감이다. 즉 non-woven fabric이다. 그래서 부직포가 있습니다. 이 부직포는 짧은 섬유를 아주 가느다란 어떤 판 형태, 즉 시트 형태로 만들어서 접착제로 붙이거나 아니면 판 형태로 만든 후에 열을 가해주면 그것이 서로 엉기게 되면서 옷감을 만들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부직포입니다. 앞서 우리가 보았던 직물은 어땠습니까? 자, 섬유에서 실 만들고 이 실을 가로 세로로 엮어서 짰던 데 비해서 실 단계를 거치지 않고 부직포는 원료 섬유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은 것은 종이와 비슷한 형태로서 유연성도 부족하고 표면도 매끄럽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 의류보다는 우리가 특수한 어떤 일회용 의복이라든지 또는 의복의 심감이라든지 흔히 우리가 말하는 그 티슈 종류들, 물티슈 같은 원료 또는 여러 가지 생리용품 이런 쪽으로 부직포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근래는 여러 가지 특수 의류들, 예를 들면은 어떤 외부의 화학약품을 침투하지 않게 하기 위한 이런 쪽으로도 이 부직포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부직포에 대한 거 자세히 공부할 때 아마 좀 더 다양한 기법이라든지 용도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거는 원료 섬유로 바로 옷감을 만들거나 원료 섬유를 실을 거쳐서 옷감을 만드는 거. 그래서 첫 번째로는 직물, 편성물, 레이스를 공부를 했고 그리고 섬유로부터 바로 만들어지는 거는 부직포와 펠트를 공부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옷감을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섬유가 되기 이전 상태인 흔히 우리가 원료 중합체라고 하는 중합체 상태에서도 옷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래 우리가 필름 상태라든지 또는 인조 가죽이라든지 또는 폼이라 그래서 우리가 스폰지 같은 이런 우레탄 폼 같은 거 가지고 의복을 만들기도 하는데 그런 형태가 바로 원료 중합체로 만들어진 이런 옷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옷감을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다시 말해서 옷감을 만드는 방법에 따라서 옷감의 종류가 달라지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실로 만든 옷감, 섬유로부터 바로 된 거 그리고 원료 중합체로 만든 그 세 가지 형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옷감의 종류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어서 옷감의 성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의류를 하나 구입을 하려고 하면 내가 어떤 용도로 쓰느냐에 따라서 어떤 소재를 선택해야 되느냐를 결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바로 옷감의 성능입니다.
옷감의 성능이라는 건 옷감의 성질 또는 옷감의 특성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 옷감의 성능은 옷감이 어떤 종류냐, 우리가 앞에서 본 직물이냐, 편성물이냐, 레이스냐, 부직포냐, 필트냐에 따라서도 다르지만 그 옷감을 만드는 구성 방법에 따라서도 성능이 달라지고 그 옷감을 이루고 있는 실이나 섬유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도 옷감의 성능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파티복을 하나 구매하려고 한다. 그러면 파티복에서 가장 중요시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외관일 겁니다. 그래서 외관을 보면서 우리가 이 소재에서는 어떤 성능이 필요하냐 하는 것을 결정하게 되는데 옷감이 의류 소재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내구성도 좋아야 되고 또 옷을 입었을 때 굉장히 우리가 쾌적해야 되고 그리고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는 편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옷감의 성능을 얘기할 때 일반적으로 외관이라는 측면, 그 다음에 내구성이라는 측면, 그리고 쾌적성이라는 측면과 관리의 편의성이라는 측면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구체적으로 옷감의 성능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 가지 옷감으로 된 의복이 어떤 다양한 형태를 나타내는지를 화면에서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제일 먼저 있는 게 가죽으로 된 의류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 상당히 포멀하고 딱딱한 형태의 그런 의복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재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의복이 나타내는 실루엣이라든지 또는 느낌은 굉장히 달라질 것입니다. 자, 바로 옆에 있는 거는 레이스로 만든 옷감입니다. 지금 바탕에 어떤 천을 받쳐서 만든 의복이긴 하지만 이 레이스 자체에서 느끼는 화려한 이런 느낌은 바로 레이스라는 옷감이 가지는 여러 가지 외관에 의해서 나타나는 이런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우리가 옷감 중에서 아주 얇은 옷감인 시폰으로 된 옷감을 한번 보죠. 자, 이 시폰으로 된 의복 형태를 보겠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보면은 상당히 비춰지면서도 아주 유연성 있는 이런 형태를 이룬다고 볼 수 있고, 자, 이 부분 한번 보죠. 칼라 부분이라고 볼 수 있지만 칼라가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우리가 다음에 볼 드레이프성이라는 성능이 가장 필요로 하는 이런 특성입니다. 따라서 이 시폰은 우리가 앞서 본 실로 만들어졌대 실이 두꺼워서는 이런 느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앞서 본 의복의 그 어떤 소재의 성능을 볼 때 어떤 실로 만들어져 있느냐가 바로 이 의복의 실루엣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의복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원료 중합체에서 바로 만들어진 일종의 비닐 필름입니다. 여러분들 근래에 이러한 의복 형태를 타운에서도 많이 일반 시내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 비옷이지만 하나의 패셔너블한 의상 아이템으로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비닐에 의해서도 우리가 비닐을 옷감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다음으로는 우리가 앞서 보았던 편성물인데, 자, 이 편성물은 아주 섬세한 여러 가지 조직이 나타난 이러한 의상인데 여기서 보았을 때 앞서 우리가 보았던 직물에서 또는 레이스에서 또는 필름에서 느낄 수 없는 아주 부드러운 이렇게 소매 부분이 늘어진다든지 이런 부분에 어떤 실루엣이 이루어지는 이런 편성물만이 가질 수 있는 이러한 의복의 형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옷감으로 된 의복의 특성을 보았습니다. 앞서 우리가 종류에 따라서 다양한 성능이 필요로 하다 했는데 가장 먼저 우리가 외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옷감의 외관이라고 하면 겉모양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일반적으로 외관을 결정하는 성질로는 강연성, 그리고 드레이프성, 필링성, 광택 등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외관을 결정하는 소재들의 성질은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개념 정도를 이해하면 되고 우리가 중간에 섬유 제품의 성능을 측정할 때 좀 더 자세히 또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우선 강연성을 보죠. 이것은 옷감의 뻣뻣함과 부드러운 정도입니다. 앞서 보았던 직물로 만들어진 옷감과 편성물로 만들어진, 그러니까 직물이라는 옷감과 편성물이라는 옷감을 비교해 본다면 바로 강연성은 편성물 쪽에 볼 때 훨씬
부드럽다고 볼 수 있고 직물은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흔히 그래서 우리가 강직하다, 부드럽다라고 구분하고 드레이프성은 아까 우리가 시폰으로 된 의복에서 보았던 자연스러운 옷감의 늘어짐을 나타냅니다. 자, 옷감의 성능 중에서 외관을 결정짓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이 필링성인데 옷감에서 섬유나 실이 빠져나와서 떨어져 나가지 않고 표면에 뭉쳐서 작은 망울을 형성하는 것. 여러분들 아마 일상생활에서 편성물에서 이런 필링성을 많이 경험할 텐데 이것이 외관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택의 경우에는 옷감 표면에 빛이 반사되어서 표면이 반짝이는 이러한 특성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옷감의 외관을 결정짓는 4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특히 가장 패션에서 중요시되는 성능 중에 하나가 바로 광택인데 우리 화면에서 광택 소재로 된 의복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지금 보면은 흔히 우리가 공단이라고 말하는 이런 백색 천, 여기에서 보면은 상당히 빛이 나는 광택이 좋은 이런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데 이것은 같은 실이라도 직물의 조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런 특성을 갖게 됩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것도 실크로 된 소재인데 이것도 아주 광택이 강한 이런 소재들인데 마찬가지로 조직으로 보면은 평직보다는 수자직 쪽. 우리가 다음에 직물의 조직 공부할 때 아마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해를 할 수 있을 텐데 광택 소재라고 그러면 직물 표면에 있어서는 바로 조직에 의해서 가장 크게 나타나고 물론 가공에 의해서도 광택 소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성능으로는 우리가 옷감을 얼마만큼 오래 사용할 수 있느냐 하는 내구성입니다. 자, 내구성 또는 내구력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얼마나 옷감이 질기냐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도를 주로 얘기하는데 인장 강도라든지 인열 강도라든지 마찰 강도, 타열 강도와 같은 4가지 강도가 내구성을 결정짓는 요인들입니다. 말 그대로 인장 강도는 옷감을 잡아당겼을 때 끊어지지 않고 견디는 정도를 우리가 보통 무게로 나타냅니다. 인열 강도는 옷감을 찢는 데 드는 힘입니다. 따라서 일반 의복보다는 일반 옷감보다는 코팅 직물의 성능을 측정하는데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마찰 강도는 특히 우리가 마모 강도라고도 얘기하지만 이거는 옷감이 마찰에 견디는 능력으로서 내구력을 직접 결정을 하게 됩니다. 또한 파열 강도라는 거는 자, 옷감이 터진다는 개념인데 여러분들 아마 풍선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파열 강도는 옷감이 찢어지거나 터질 때, 찢어진다기보다는 옷감이 압력을 받아서 터질 때, 파열될 때에 드는 힘의 크기를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우리가 성능으로서는 옷감에 우리가 오래 입느냐 또는 옷감이 금방 찢어지느냐 하는 것은 내구성이지만 옷감 어떤 소재로 된 의복을 입었을 때, 자, 우리 흔히 면 소재로 된 의복을 입으면 굉장히 흡수성이 좋고 해서 편안하다, 덥지 않다 이렇게 할 때는 이러한 성능을 우리가 쾌적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쾌적성이라는 것은 어떤 의복을 착용했을 때 편안한 느낌, 안락감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무리 아름다운 옷이라도 착용자가 불편하게 느끼면 바로 그 의복은 제 성능을 다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쾌적성이 매우 중요한 성능인데 흡수성이라 그래서 옷감이 수분을 빨아들이는 특성, 그래서 흡습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증기 상태로 빨아들이는 거고 흡수성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우리가 액체 상태로 빨아들이는 이런 특성입니다. 그 외에 투습성이라든지 습기를 투과하는 거, 공기를 통과하는 성질인 통기성, 그리고 얼마나 공기를 많이 가지고 있느냐 하는 함기율, 이러한 것들이 바로 쾌적성을 좌우하게 되는데 특히 함기율은 옷감의 부피에서 공기가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옷감이 공기를 많이 함유하고 있으면 그 옷감으로 된 의복을 착용하게 되면 상당히 따뜻한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보온성을 결정하는 바로 요인 중에 하나가 함기율입니다. 일반적으로 함기율을 측정을 할 때 우리가 옷감의 부피를 측정을 하고 그 옷감 부피 안에서 옷감의 원료인 섬유가 차지하는 부피를 빼면 바로 공기가 차지하는 비율로 함기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쾌적성을 결정짓는 것 중에 하나 또가 중량이 있는데 바로 옷감의 무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기울이라든지 우리가 뒤에 공부할 섬유가 얼만큼 권축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특성을 좌우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쾌적성을 결정짓는 이러한 요인들은 이외에도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고 우리가 앞서 외관도 공부를 했고 그리고 내구성도 공부했고 쾌적성도 공부를 했지만 사실 그것들을 결정짓는 어떤 성질은 한 가지 성능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성질은 여러 개의 성능을 좌우하는 그런 복합적인 영향을 미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쾌적성이라는 이런 소재로 보면은 쾌적성을 향상시키는 소재로 개발된 게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쾌적성 향상된 소재, 쾌적성을 높이기 위한 소재를 어떻게 우리가 알아보느냐 하는 성능 측정 방법을 그림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 화면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밑에 이 빨간 소재에다가 물을 담았을 때 물이 아래쪽으로 이동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고 이것은 우리가 바로 발수라는 또는 방수라는 개념이 됩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옷감을 오른쪽에 보면은 여기 지금 물을 끓이고 있습니다. 물을 끓였는데 물은 통과하지 않지만 어떻습니까? 여기 바로 수증기는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투수분대대 수분은 막아준다. 다시 말해서 투습 발수 소재를 우리가 보통 이와 같은 특성으로 측정을 하게 되는데 쾌적성 향상시킨 소재들의 이러한 성능을 가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그러면 이러한 소재들은 또 다른 어떤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보죠. 자, 이것은 바로 방풍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쪽에서 바람을 보냈는데 이쪽에 있는 불이 꺼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소재가 우리가 어떤 특수한 등산복이라든지 흔히 우리가 윈드 자켓이라 그래서 외부의 바람을 막아주는 이런 소재로 활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외관이라든지 내구력이라든지 또는 쾌적성 외에 또 하나 우리가 새로운 어떤 성능이라는 걸 보면은 쾌적성 향상 소재의 성능으로 의복 상태로 제시한 이건 하나의 광고 모델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 화면에서 이 부분 한번 잘 보죠. 이 부분은 자, 여기 지금 보면은 뭔가 통과를 하고 있다. 앞서 우리가 보았던 물은 통과하지 않지만 수증기는 통과한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우리가 피부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걸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최상의 쾌적성을 향상시킨 소재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와 같은 소재들도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성능으로서는 우리가 이제 외관, 그 다음에 내구력, 그리고 쾌적성에 의해서 관리를 하는데 얼마나 편리해야 되느냐 하는 관리의 편의성을 볼 수 있는데 자, 우리 화면에서 관리의 편의성을 결정짓는 성질들을 한번 보도록 하죠. 관리의 편의성을 결정짓는 것은 자, 구김이라든지 수축이 된다든지 그 다음에 물을 통과시키지 않고 물을 구르게 한다든지 일광에 얼마나 견디느냐 하는 성질들이 바로 관리의 편의성을 좌우하는 이러한 성질들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 관리의 편의성이라는 측면으로 보면은 구김도 생기지 않아야 되지만 수축도 되지 줄어들지도 않아야 되고 또 물은 바깥에서 구르게 해서 안으로 들어오지 않게 해야 되고 그리고 햇빛에 잘 견뎌야 되고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성능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특성들이 우리가 여러 가지 성능을 좌우하는 그러니까 관리의 편의성을 좌우하는 성질들입니다.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 의류 소재의 첫 번째 시간으로 옷감의 구성 방법이라든지 또는 옷감이 갖추어야 될 성능들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화면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교수님, 우리 제이 교수님. 교수님 덕분에 제 여름 의상 결정했어요. 아, 옷감을 하니까 옷 고르는 것도 쉽죠? 네, 의상 콘셉트에 따라 적절한 옷감을 선택하는 게 디자인 색상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사실 이제 잘 알겠어요. 오, 대단한데요.
옷감이 만들어지기 전 단계가 섬유, 실, 원료 중합체 중 어느 형태냐에 따라 만드는 방법과 종류가 결정되며 각각의 특성도 다른 만큼 용도에 따라 적절한 옷감을 선택해야 해요. 그런데 교수님, 실로 만들어지는 옷감엔 뭐가 있는지 글쎄 까먹었네요. 좀 알려주세요. 이번엔 잘 듣고 꼭 기억해야 해요. 실로 만들어지는 옷감에는 직물, 편성물, 레이스, 브레이드 등이 있고 섬유로 만드는 옷감에는 부직포와 펠트가 있으며 원료 중합체에서 바로 만들어진 옷감에는 필름, 인조가죽, 폼 등이 있어요. 옷감의 성능도 다시 짚어주는 센스! 교수님, 부탁드려요. 알겠어요. 옷감의 성능에는 외관, 내구성, 쾌적성, 관리의 편의성이 있는데 의복의 종류에 따라 요구 정도는 다르지만 각각 필요로 하는 성능을 갖춰야 해요. 옷감의 조직이나 구성 방법, 가공 여부, 옷감을 구성하는 실의 종류와 특성 또는 원료 섬유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그 성능이 변한답니다. 우리 제 교수님 덕분에 정리가 쏙쏙 잘 됐네요. 이제 1강은 완전 정복! 아직 연습 문제가 남았잖아요. 끝까지 차근차근 잘 풀어봐야 해요. 물론이죠. 연습 문제 고고! 연습 문제 1번. 다음 중에서 옷감의 종류와 용도가 가장 바르게 연결된 것은 무엇인지 선택해주세요. 정답은 4번. 펠트 방한용 모자입니다. 연습 문제 2번. 옷감의 제조 방법으로 본 펠트와 부직포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1번도 2번도 아닌 3번. 표면에 실로 된 결이 없다입니다. 마지막 연습 문제. 섬유에서 바로 만든 옷감으로 접착제에 의해 만든 것은 무엇일까요? 직물, 편성물, 부직포, 펠트 중에 정답은 3번 부직포입니다. 이게 다가 아니죠. 교재 16페이지에 있는 다른 연습 문제도 꼭 풀어보세요. 자, 여러분 정리 내용 잘 들으셨죠? 연습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연구 과제라든지 또는 우리가 학습 내용을 정리하는 차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잘 정리하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직물의 구조와 삼원 조직 직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